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7월 12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8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볼 필요가 없었으나 그래도 정치 시사평론이라고 아둔한 고고TV가 계속 평론을 하고 있으니 어제 국민의 짐,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당대표 2차 토론회를 다 봤습니다. 1차 토론회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 포맷이. 1차 토론회는 TV조선이 하면서 마지막에 투 프레지던트, 대통령을 찬양하라 하면서 끝나는 거 보고 실수를 금하지 못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행자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조금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개들이 짖는 거죠. 개들이 짖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토론의 결과로 우리룡이는 탈락, 2위에서 탈락됐고 나경원이가 2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도 지금 과반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렇다. 대세론 1차에서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대세론을 몰고 가는데요. 대세론이 좀 위험해질 것 같더라. 고고TV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당원 84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 대부분 노인 당원이고 또 윤심이냐 한심이냐 윤심 한심이 곧 당심이다. 당심이 곧 민심이다. 지금 어제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거꾸로죠.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한심 윤심이 돼야 되죠. 그렇죠. 어제 그게 이면을 보면 장관하게 드러났어요.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이가 난타전 아닌 개판을 서로 미친 게 두세 개 다 미친 게인데 서로 싸웠죠. 그죠? 싸움도 난타전도 어느 정도 격조가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정치인의 자격이 없어요.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 당원들 내에서도 합리적인 당원이 한 30-40%는 돼요. 꼴통 당원 윤석열을 지지하는 애들이 한 60-70% 되지만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저 우리는 안 되겠다. 한동훈도 안 되겠다. 저것들이 같은 뿌리 아니냐.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에서 뿌리를 내렸고 파생한 놈들 아니냐. 징그러울 거예요 아마.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2위는 나경원으로 올린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당원이라면 2위는 나경원으로 가자 하고 결심을 붙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고고TV는 처음부터 한동훈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총선을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와 함께 완벽히 말아먹은 놈이다. 그놈이 지금 와가지고 처음에 총선 패배하고 어떻게 됐어요? 내 책임 아니다. 그러더니 언론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제 책임입니다. 이런 놈 아닙니까? 그죠? 세 명은 똑같은 공동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원희룡 같은 애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가 그때부터 원희룡은 또라이라 그랬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애새끼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남원정? 원조개혁? 거기서 쓸만한 사람은 솔직히 남경필이뿐이 없었어요. 남경필이뿐이. 원희룡은 걔네 개혁을 부르짖은 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원정. 정 누구죠? 그놈아? 바주 출신? 그놈아는 지금 전번에 양평 고속도로 사건 터질 적에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편을 들었어요. 지가 잘 알면서 정병국이. 남경필은 지금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사업되지도 않아요. 정치하는 놈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치권과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한 절대 기업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정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하던 놈들이 주변에서 사업한다고 끌프될 적에 그놈들은 맨날 인맥을 따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남경필은 인맥을 안 따지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국힘은 완전히 뭉개진 당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색깔론까지도 나오죠. 한동훈 밑에 좌파가 붙었다.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보수를 지지한 애들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좌파에서 보수로 회귀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제가 당대표가 누가 되든 고고TV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원희룡이나 한동훈이가 되든 칩니다. 국민의 짐을. 그게 보수의 재건이에요. 원희룡 한동훈 같은 애는 정치하면 안 돼요. 나경원이나 윤상현이가 되면은 그냥 봐줄만 하고 좀 지원도 하고 비판도 하겠지만은 원희룡 한동훈이 누가 되든 고고TV는 칩니다. 국민의힘을 보수주의자라서. 근데 어제 진중권이라든가 또 뭐 김경률이라든가 박은식이라든가 함은경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지금 한동훈 밑에서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보수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장동혁이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것만 쫓고 그죠? 골드바를 찾아서 맨날 옮겨 다니고 있죠. 깃발만 꽂으면서. 그런 애들 보수 아닙니다. 정치 철학이나 이념이 없어요. 따라서 어제 원희룡이가 좌파 프레임을 씌우는데 국민의힘이 현재 윤석열을 들이므로 이래가지고 보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유승민 쫓아내 나경원 밟아버려 이준석 쫓아 이준석 보수 아니에요. 또 안철수 밟아버려.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밟아버렸기 때문에 보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한동훈과 똑같이 움직였죠. 한동훈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을 변화를 주겠다. 개혁한다는 소리는 안 하죠. 변화를 주겠다. 당정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오고 있죠.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좌파 출신의 그런 애들을 근거로 그런 애들 힘으로 그 내정 나중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들은 그걸 염려해야 함에도 왜 위험한가는 나중에 찍을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뽑았고 윤석열의 국정을 지금 아주 파괴형으로 가고 있죠. 윤석열이가. 잘하는 거 거의 없어요. 윤석열에서 튕겨나오려는 한동훈이를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이를 뽑으려 그러고 또 일부는 원희룡을 뽑으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뿌리를 가진 원희룡이나 한동훈이가 지금 죽자 살자 아주 개판을 벌이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보수의 재건에는.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나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킬래. 나는 그래도 윤석열이 멍청함으로 한동훈으로 다 달아날래. 원희룡이가 아니 한동훈이가 그래도 스마트했어. 스마트해. 신인이야.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깨끗해. 그 원희룡도 그랬어요. 초기에. 정치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라 그러죠. 그렇죠? 정치인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큰 이상이나 철학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볼 적에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런 거를 발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형국이 된 게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를 들임으로써 개인의 능력이 발휘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라는 놈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붙어서 2년 동안 권력 향유를 시켜 똘끼를 부리는 거고 한동훈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원희룡이 보고 아주 험한 말을 해도죠. 원희룡 그래도 공학적으로 마타도우지만은 하루고는 있어요. 정치에서 마타도우를 잘 쓰면 말입니다. 승산이 엄청나고 폭풍 같은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대응하는 이 한희룡을 보면은 얘는 진짜 한심해요. 잠시만요. 어제 같은 경우 2차 토론이 끝났는데 저거 실수를 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하 언론의 사설을 보면은 동아일보를 필두로 전부 다 제목이 뭐예요? 접입 가경이다. 접입 가경이다. 목불 인경이다. 가면 갈수록 볼 수가 없다. 눈이 더러워진다. 귀가 더러워진다. 이런 사설을 다 뽑아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빼고. 그놈들은 원희룡이나 원희룡이나 한동훈 누구라도 하더라도 상관없고
걔네들은 나경원 안 밀어요. 조선중앙은.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게 토론이냐? 토론도 보면 말입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하는 토론 보면 재미있어요. 동문서답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동문서답하면서도 위트도 있고 패러독스도 있고 그래도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놈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죠. 특히 원희룡하고 한동훈이가 그러고 있죠. 한동훈이가 지금 대세를 갖고 있죠. 그죠? 당원들의 55% 이상 65%가 국힘의 지지층이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놈은 자기를 공격하는 티끌이라도 자기를 공격하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여러분은 어제 발견 못했어요? 4명의 그 토론자들이 한동훈이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놈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어요. 절대 정치하면 안 될 놈입니다. 그냥 표심을 갖다가 일반 국민이나 지원자들만 굽신 하고 다니죠. 내성이 아직 정치인으로 갖춰야 할 내성이 하나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원희룡이라는 놈한테. 원희룡이도 대단히 문제가 많죠. 토론 아니에요. 그래도 윤상현이가 그래도 토론다운 토론을 해. 윤상현은 그 웃어 죽으려 그래. 점잖게 하려고도 점잖게 되지도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데로 쐬버리고 그 나경원은 또 바득바득 덤벼들고 근데 너무 자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한동훈과 원희룡, 원희룡과 한동훈 원한 관계가 돼버렸죠. 원한 복수 원한 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질렸을 겁니다. 능력이 없는 놈들이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놈들이 국민을 개무시하는 놈들이 서로 너 죽과 나 죽자로 싸운 거예요. 개판도 못 돼요. 어제 핵심이 뭐예요? 그 김건희 문제는 김건희 문자 좀 들어갔죠. 김건희가 김건희가 뜬지 모르 인해 가지고 판을 흔든 거 맞아요. 모든 정치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하죠. 김건희의 문자를 친윤들이 흘려가지고 마타도고 들어간 것은 바보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폈느냐. 맞아요.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합리적 보수들이 볼 적에는 한동훈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3명이 나라를 망친 거예요. 한동훈이 황태자였고 2인자였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김건희가 문자를 던졌으면은 그걸 갖다가 아이고 그때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총선 참패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해결했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답이에요. 한동훈이가. 그러면서 당신들이면 어떻게 할 거였어? 나경원 너는 어떻게 할 뻔했어? 원희룡, 윤상현 너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뻔했냐? 한동훈의 그 말투가 이거죠.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가령 편의점 갔다 그럽시다. 편의점 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편의점 직원이 물었어요.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내가 언제 현금으로 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미리 집습니까? 그러면 카드로 해드릴까요? 내가 언제 카드로 해준다고 카드로 결제한다 말했습니까? 남의 진심을 그렇게 의심하십니다. 그럼 뭐로 카드나 현금도 아니면 그럼 뭐로 해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미리 미리 예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마음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걸 묻고 당신이라면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한동훈의 말투예요. 어제 보면 그게 수없이 나왔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의 말이. 나는 할 만큼 없다.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어제 경악스러운 말이 나왔죠. 내가 비대위원장 4개월만 해서 전략 전술을 펼 시간이 없었다. 2, 3개월만 더 있었다면 전략 전술도 펴고 2주 심판 같은 걸 안 걸어가고 그러시다. 그러죠. 야 이놈의 자식아. 정치가 너 4개월 했다 그러자 그럼 2, 3개월도 6개월 만에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자의식이 강해요. 이준석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거 원리적인 거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네. 어제 나경원이하고 윤상현이가 원희룡하고 둘이 하는 것 좀 있다. 김건희 문자 개입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문자 개입 그건 진정성 있어요.
그것도 포장을 깔고 나온 거죠. 김건희가. 그러나 그걸 받았으면 되는 거야. 대통령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무장관들하고 정무라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사과를 받아내는 게 맞아요. 사과해봐야 소용없겠지만은. 근데 얘는 저게 김건희 윤석열 저게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가 이기면은 자기들이 과실을 가져가려고 그런다 하고 한동훈이가 쳐낸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라는 놈이 총선은 완패할 거고 참패할 것인데, 서로 자기가 이긴 공과만 가져가려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김건희 문자 개입에 답을 안 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는 그 국정 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 나경원이가, 한동훈이가 자꾸 탄핵에 밑밥을 깐다. 이것도 너무 나갔죠. 한동훈이가 탄핵에 밑밥을 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정치를 오래 해봤고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잡아챌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은 국정 개입이나 국정농단. 윤상현은 계속 공격하죠. 한동훈한테. 당신이 구형을 한 사람이야. 박근혜 구형을 했어. 그것도 사과 안 해요, 얘는. 그건 사과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나경원이가 계속 공격하고 국정농단, 국정개입이 탄핵의 밑바닥을 탄핵의 밑바, 탄핵은 뭐야? 미끼를 던졌고, 이재명 민주당에 끌려가는 거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 한동훈이라는 절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얘가 만약에 윤석열과 당정 분리하고 얘들이 뭐 윤석열의 탈당은 4명이 다 반대하죠. 윤석열을 탈당하게 돼 있고 쫓아내게 돼 있어요. 1년쯤 후면은.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탄핵, 국정개입, 국정농단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보수의 최고의 트라우마예요. 거기 주역이 한동훈이에요. 윤석열하고. 겁도 없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야.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보수로 들이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보수를 괴멸시킨 자를 또 보수 대표로 삼아요? 윤석열로 끝내야지. 자, 이건 너무 가요. 그래서 나경원하고 원희룡이나 윤상현이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보수는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보수도 죽고 당도 죽고 윤석열도 죽고 다 죽는다. 맞아요. 근데 원희룡이가 된다고 안 죽겠어요? 또 죽어. 그러니까 나경원이 같은 경우가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밀어야 돼요. 2위는 나경원이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과반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원희룡이가 얘가 마타도 흑색선전에 아주 대가요, 대가. 보면은 선거 기술자죠. 이준석이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3가지 의혹을 제시하죠. 댓글팀, 사천 문제, 또 하나 뭐였죠? 댓글팀 사천 문제, 또 김경률 문제인가요? 그 김경률이 어제 그거는 한동훈이가 임명한 게, 한동훈이가 금감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금감위원장 추천을 하고, 정빙 자료를 줬다. 청문회 자료를 줬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것도 김경률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죠. 하긴 임기 초에 윤석열은 좌파를 다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 그런데 한동훈과 김경률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렇죠? 조국 흑설 때문에 조국을 같이 쳤으니까. 그럼 김경률이를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하고 인사검증팀이 누구였어요?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이가 끼어 있다는 것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의 댓글팀, 김건희의 댓글팀, 김건희가 문자에서 공개했잖아요. 제가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사평론을 하는 개인으로서 일부 필부로서 보고 있으면은 한동훈이나 윤석열만큼 김건희만큼 댓글팀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엄청나게 해요. 한동훈이도 댓글팀 운영해요. 근데 장례 차례전에 그 쌈마이가 또 나오죠. 댓글팀 텔레그램을 공격하죠.
이게 정치가 죽은 거죠. 정치를 해서 안 되는 놈들이 지금 다 그냥 주무대에 나와가지고 서로를 물고 뜯고 있죠. 한동훈 원희룡이 그렇고, 홍준표라는 놈이 그렇고, 심평이라는 놈이 그렇고, 장예찬이라는 놈이 그렇고, 이준석은 국회의원 됐다고 유튜브 방송 출연하면서 겐세에 넣고 있고, 제기가 안 돼요. 깨야 돼요. 깨야 되는데 언제 깨지는 게 문제냐 하는 건데, 윤상현은 중앙당 폭파하자 그러잖아요? 걔가 제일 나, 내가 보니까, 윤상현이. 근데 세력이 없죠. 그리고 전국적인 대중 인지성이 없죠. 그러니까 색깔론 같은 거, 사천 문제 같은 거, 가족이 개입했다는 그 한동훈,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나중에 폭발적으로 앙금이 나와요. 그래도 국힘이 조금 살려면은 토론을 보면서 나경원 밀어야 돼요. 나경원 일단 결선 올려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래, 나경원 눈웃음 좀 그만 쳐. 자꾸 예쁜 척 하지 마. 근데 그게 어떻게? 여성의 본성이고 여자의 본성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